대한항공 마일리지 이미 많이 갖고 계시거나 마일리지 이제 막 쌓으시려는 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의 개편입니다. 저는 감히 개편이라 쓰고 계약이라고 읽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선 여러모로 마일리지 쓰기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대한항공이 이 개편안을 발표한 거 2019년 12월이었는데요. 원래는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 4월 1일부로 변경되는 걸로 일정이 바뀐 상태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마일리지 발권으로 가성비 좋았던 장거리 노선들 같은 경우에 마일리지를 훨씬 더 많이 공제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의 일반석 7만 마일, 비즈니스석 12만 5천 마일, 1등석 16만 마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개편 후에는 각각 8만, 16만, 24만 마일이 필요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1등석 살 수 있었던 마일로는 이제 비즈니스석밖에 못 사게 된 겁니다. 미주 노선은요 더 골 때리는데요. 원래 미주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같은 마일이 공제됐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공제를 할 때 원래는 지역별 공제에서 거리 구간별 공제로 바꾸면서 LA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 서부 도시들은 유럽과 같은 공제표로 바뀌었지만 뉴욕, 워싱턴 DC 같은 미 동부 도시들은 이코노미, 비즈니스 1등석에 소요되는 마일이 각각 9만, 18만, 27만 마일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비즈니스석 같은 경우엔 5만 5천 마일, 1등석은 무려 11만 마일이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요, 마일리지를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잘 쌓아서 우수회원 혜택 챙기시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공사들은 자사 우수고객 회원들을 대상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수화물을 우선으로 해준다던가 라운지를 제공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대한항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내년 4월 1일, 즉 마일리지 제도 개편 전까지 일반 회원, 모닝캄 클럽, 모닝캄 프리미엄 클럽, 밀리언 마일러 클럽 등 4가지의 회원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 우수 회원 고객의 경우 같은 동맹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스카이팀이죠. 이 같은 동맹체의 다른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위탁 수화물 우선 처리나 라운지 이용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대한항공 우수 회원 제도의 첫 등급이자 스카이팀 우수 회원 제도의 첫 등급인 엘리트 등급에 해당하는 이 모닝캄 클럽 같은 경우에는 2년의 실적 산정 기간 중 대한항공만 40회 이상 타거나 대한항공 탑승으로만 최소 3만 마일 이상을 쌓은 뒤 카드 적립 제휴항공사 탑승 등으로 쌓은 마일리지를 모두 합해서 최소 5만 마일을 채워야 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나 이벤트 마일 등으로 2년간 5만 마일 적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 탑승으로만 3만 마일을 채워야 하는 허들이 있었기 때문에 따기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요. 이게 내년 4월 1일부터는 자격 마일 조건이 대한항공 탑승 7천 마일을 포함한 1만 마일 이상 쌓으면 되는 걸로 허들이 내려갑니다. 문제는 자격 산정 기간도 1년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허들은 많이 내려갔지만 여전히 대한항공 탑승 7천 마일을 반드시 쌓아야 하기 때문에 1년간 최소 장거리 왕복은 한 벌을 대한항공으로만 타야 고객 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일리지 쓰는 거 말고 우수회원 등급만을 노린다면 대한항공 타더라도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가 아니라 쌓기 조금 더 수월한 다른 항공사에 쌓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공사가 스페인 항공사인 에어 유로파인데요. 이 에어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스카이팀 항공사로 14번만 탑승해도 스카이팀 엘리트 등급을 제공합니다. 모닝캄이랑 똑같은 등급인데요. 14번이면 그래도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탑승 횟수로만 2년간 40회 이상, 개편 후에도 1년간 10회 이상을 타야 되는데 개편 전이나 후나 국내선 탑승은 0.5회로 치기 때문에 국제선을 대한항공으로만 정말 많이 타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방법으로는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에어 유로파 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국내선도 한 번 탑승에 1회로 산정하기 때문에 혹시 국내 출장이나 제주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법으로 티어 따기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아셔야 될 게요, 이 에어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즈가 속해 있는 IAG 그룹이 인수를 추진 중이고 인수가 완료될 경우에는 스카이팀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면서 국내선 많이 타는 해에 우수회원 티어만 확보한다 생각하신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요, 대한항공에 비해서 티어 유지하기엔 원래 훨씬 유리했습니다. 첫 번째 우수회원 고객 등급인 골드 등급은요, 2년간 아시아나항공 탑승 1만 5천 마일 이상이면서 전체 적립 마일 2만 마일 이상이면 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스타얼라이언스 실버 등급에 해당했기 때문에 사실 꽤 쏠쏠한 혜택이었는데요. 아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 기업 결합이 언제 완료될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진 스타얼라이언스 항공사들 탑승할 일 많으시고 공항에서 라운지나 이런 혜택 좀 누리시려면 딱 요 티어 유지할 정도로만 쌓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향후 대한항공과의 합병 시에 어떤 비율로 넘어갈지 모르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항공동맹체 3개 있었다고 했죠. 이 남은 항공동맹체 원월드의 마일리지를 모으신다면 알래스카 항공 마일리지가 괜찮습니다. 원월드 사실 스타얼라이언스나 스카이팀보다 규모도 작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 국적사가 없어서 많은 분들께 꽤 생소한 동맹체이기도 한데요. 그래도 일본을 환승해서 유럽이나 미국 가시거나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라인, 홍콩의 캐세이 퍼시픽 등이 있기 때문에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종종 타보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 알래스카 항공은요, 사실 최근에 원월드에 합류했는데요. 원월드에 합류하기 전부터 마일리지를 쓰기가 워낙 좋은 항공사여서 마일리지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예전부터 꽤 유의 깊게 보셨을 겁니다. 알래스카 항공은요, 원월드가 아닌 다른 동맹체에 속해 있지만 대한항공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항공의 첫 번째 우수회원 고객 등급인 MVP 등급 같은 경우엔 2만 마일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소 알래스카 항공을 탑승해야 하는 기준 마일이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포함한 일반 파트너 항공사들을 통해서 쌓은 마일리지도 실적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하겠죠. 물론 알래스카 항공 같은 경우는 국내 신용카드와의 제휴가 없어서 카드를 통한 적립이 안 된다는 점은 아쉽지만 여러 종류의 항공편 많이 탑승하신다면 꼭 눈여겨보셔야 할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포인트 전환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코 포인트 같은 경우는 22포인트당 1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고요. 하나카드 혹은 가끔씩 특정 하나은행 적금 상품을 통해서 적립할 수 있는 하나머니의 경우 15개 외항사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핀란드의 국적기인 피네어 마일로 전환할 경우 1마일당 11 하나머니로 전환율이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이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세계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서요. 이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다뤄보려고 하고요.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자신만의 마일리지 팁이 있다면 댓글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또 한번 관련 컨텐츠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